안녕하세요. 스마트 교육 기초편에서는 데이터라는 게 무엇인지와 스마트 분석 도구의 기본 기능을 배웠습니다. 이번 스마트 활용 교육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조작하는 기본 방법을 배우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시각화 분석 도구를 통한 분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루기에 앞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규칙이나 목적을 기초로 해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모음이라는 말이고, 여기서 핵심은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책상 위에 책, 연필, 샤프 같은 문구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누가 연필이 몇 개냐고 하면 바로 알려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를 만들어서 책상 위에 물건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어때요? 이제 예전보다 빨리 알려줄 수 있겠죠? 이제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0.5mm 샤프심이 몇 개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위에서 샤프심 규격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책상 위에 어지럽게 있는 0.5mm 샤프심의 수를 다시 세야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보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수량과 비고를 따로따로 써볼게요. 좀 괜찮아졌어요. 그쵸? 조금 어지럽기는 해도 0.5mm 샤프심이 한계라고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조사가 모닝글로리인 0.5mm 샤프랑 샤프심이 각각 몇 개 있는지 알려주세요. 물분명히 샤프와 샤프심인 것의 비고를 찾아서 각각 한 개인 것을 찾아냈는데, 만약에 종류와 수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어떤 직원이 가지고 있는 특정 문구류의 수량을 알려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엄청 귀찮고 힘들었겠죠? 만약 처음부터 데이터가 이렇게 관리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으면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통해서 쉽게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규칙을 바탕으로 문구류가 정리되어 있다면 질문에 대해 바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정리된 형태로 보관된 문구류의 집합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만약 이런 질문이 있다면 어떨까요? 외래일 팀이 가지고 있는 문구류의 수를 알려주세요. 위에서 본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정리한 방식으로는 이런 정보가 있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사람별로 어떤 부서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와 합쳐서 아래 같은 정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부서 외래일 팀만 골라서 수량을 세면 위 질문에 금방 답할 수 있겠죠? 이처럼 각각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 형식으로 정리해서 표현한 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쉽게 관계를 맺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시각화 분석 도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인지 감이 잡히시죠? 위에서 말했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계산이나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에요. 그리고 잘 관리된 데이터베이스여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것을 배워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한 기술이 있죠? 우리가 비전 2030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아주 어려운 언어나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사고를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에게 일을 잘 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사람과 시스템이, 그리고 시스템과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슈퍼마켓 가는 친구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고 쳐요. 맛있는 라면이랑 맛있는 과자 몇 개 사다 줘. 물론 마음이 통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낸 친구라면 내가 원하는 걸 적당히 잘 찾아줬겠지만,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구한테 부탁해야 해요. 병원 안에 있는 이마트 24에서 뿌링클 팝콘 2개랑 포카칩 2개 사다 줘. 또 병원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불닭볶음면 1개랑 왕뚜껑 1개 사다 줘. 그런데 새우깡 있으면 포카칩 말고 새우깡 2개로 사다 주고, 왕뚜껑은 1,500원 넘으면 사지 말아줘. 만약에 없으면 사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원하는 과자랑 라면으로 잘 사다 줄 수 있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을 알도록 학습시킬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을 알아서 알게 하는 것보다는 잘 알려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시켜야 할 것과 예외가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위에서 말한 걸 컴퓨터한테 이렇게 알려줘 볼게요. 만약 이렇게 알려줬다면 이마트24에 새우깡이 있을 경우에도 그대로 포카칩을 사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한테 알려줄 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면 컴퓨터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보셨나요? 우리가 하는 통계나 업무들이 전산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려면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하나하나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A일 때 B이고 만약에 C라면 어떻게 한다와 같이 정확하게 컴퓨터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틀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업무를 전산실에 자동화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스마트 교육 활용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과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